예배 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두 번째 강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성중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애국운동도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참 연세도 많으신데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째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거의 뭐 90층에 들었죠? 그런데 또 얼마나 건강하신지 오늘도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성중영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만수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 성중경 목사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께서 그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PPT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이걸 갈라디아 5장 1절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을 갈라디아 5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는 1875년 3월 26일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 살 때 서울 도동으로 이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6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우고 그리고 9살 때는 사서삼경을 다 통달하고 13살 때부터 과거를 보셨는데 13번이나 응시했지만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아주 타락해가지고 이미 장원할 사람이 미리 다 결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시험은 형식이고 시험 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이 천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13번 다 낙방을 했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19살 되던 때는, 과거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웅우라는 청년이,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배제학당에 가서 서구 문물을 좀 배우자. 근데 그때는 이승만이 우리 아버지는 아주 철저한 유교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기 때문에 나는 그 서양 종교는 안 간다. 그러는데 서양 종교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영어도 배우고 서양 문화를 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면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가 이승만이가 만 20세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선생이 되어버렸어요. 학생이면서도 선생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가 얼마나, 이제 정말 머리가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가더네 아펜젤러 선교사가 지은 학당이고, 이 아펜젤라가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배제학당 세우고, 시해병원, 산문출판사, 정동교회, 내리교회, 상동교회, 이걸 다 아펜젤라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한날 한시에 들어왔지만은 이 아펜젤라는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은 사람이고 언더우드는 그냥 파송 안 받았는데 아펜젤라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펜젤라 있을 때는 그냥 그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으로 있었는데
아펜젤라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언더우드가 크게 된 거죠. 그런데 패자학당에 들어가가지고 누굴 만나는 거 하면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서재필은 이승만 박사보다도 한 10년, 이제 위인데, 이 서재필이 이제 그 패자학당의 선생으로 있으면서 이 서재필을 통해 뭘 배웠는가 하면 서양의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서재필 박사한테. 이 서재필 박사는 19살에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조 판서까지도 했었는데 그 갑신정변 때 그때 이제 그 실패를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국 가서 있다가 다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자학당에서 선생이 됐던 거예요. 그 패자학당에서 협정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협정회의 주요 멤버가 이승만, 주시경, 신의국, 김주식. 이 사람들은 이승만보다는 나이가 좀 작았지만 이승만이는 나이가 2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작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요 멤버였는데 그 협정회에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협정회라고 하는 협정회 회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승만이가 주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6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제 그 민비가 죽고 그랬을 때 이 고종 황제가 도망을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간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린 명나라하고 청나라한테 503년 동안을 우리가 속국이 되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36년이지만은 이 중국에게는 503년 동안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영인문인데 그 영인문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독립문을 지었는데 그걸 바로 이제 이걸 서재필이가 진 거죠. 독립문을.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식민지 생활하던 걸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다. 그걸 기념하면서 지은 게 독립문입니다. 그 영인문은 중국 사신이 오면은 우리 임금님이 나가서 환영하고 인사하는 게 영인문이었었어요. 그만치 우리는 속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임금 마음대로 못 세우고 이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허락을 해야 임금도 세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임금을 못 세웠습니다. 그만치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의 식민지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졸업을 하면서 만민공동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1898년도 3월 10일 날 만민공동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악원 파천 후에 아주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그 기세가 등등하고 고종 황제가 그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 가서 피란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러시아에서 부산 진령도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막은 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냥 이 만민공동회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만들게 그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안 되고 또 일본 사람들도 월미도에다가 급탄항이라는 게 군사기지인데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 러시아 공간 못 만들게 군사기지 못 만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것도 일본 사람들도 그냥 한국 사람에게 반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은 주권 수호 운동과 입헌 군주제 개혁, 조선을 빼앗으려는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독립하자. 그리고 왕제도, 군주제도를 우리는 타파하고 대신들은 다 물러나라. 이걸 주장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고문, 한 7개월 동안 고문을 무지무지 당했어요. 아주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0.23평, 조그만 그 한 평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공간에서 흉악범들하고 같이 살고 해충 빈대 한 채 mel리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서 투기도 했지만은 그 양반이 이제 양녕대군, 세종대왕의 형님 되는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7개월 고문도 무지무지 당했는데 그 7개월 만에 그때는 그래서 배제학당 장석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이건 서양 종교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책을 많이 갖다 주고 특별히 아펜젤라가 이승만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승만은 한국에서 귀 쓰일 제목이다 그래서 이 아펜젤라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성경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작당 다녔어도 서구 문화는 배우고 그랬지만은 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 된 것은 그때 이제 그 빛을 보면서 자기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동안 고문당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냥 자기도 몸 아픈 게 다 나버리고 그것뿐 아니고 아픈 사람들 환자가 있으면 자기가 기도해주면은 그냥 그 병이 낫는 거 이게 말이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안수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선진 한국, 선교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계도를 거기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하고 영어 사전을 만들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이승만이는 졸업할 때에 영어로 이 독립에 대해서 이 우리 한국이 독립이 돼야 된다는 그걸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뿐 아니라 배제학당 졸업 때는 고종 황제도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부 행사 같이 이렇게 배제학당 졸업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제학당이 세워질 때부터 저 맥클레이 박사라고 일본 대사였는데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고종 황제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한국에 학교하고 병원을 세워서 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윤호를 받아가지고 배제학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 배제학당 졸업식 때는 고종 황제도 참여를 하고 모든 그 아주 관리들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승만이가 영어로 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승만이가 많이 알려지고 또 이 선교사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독립정신의 서문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1776년도 그 미국에 독립한 거, 그 독립정신, 이걸 갖다가 서문에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교회 경략, 그 한성 감옥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같고 미국 같이 만들어 놓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 같이 드러날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이 고종이 일본의 횡포가 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894년도인데 청나라가 503년 동안을 우리를 지배했는데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때 고종 황제는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이 질 줄 알고 중국 편에 섰었는데 아니 중국이 진 거예요. 이제 그 청나라가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 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 러시아가 크니까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이 질 줄 알고 또 러시아 편에 들었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진 거예요. 바다에서 싸우고 지고 육지에서 싸워도 지고 그래서 일본이 중국도 이기고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이 중국의 횡포가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고종 황제가 일본 편에 서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청나라 편에, 그 다음에 러시아 편에 들었었는데 이게 지니까 그 일본의 아주 압박이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할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에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민영환이가 이승만이를 보내야 됩니다. 이승만이 밖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승만이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자기가 한마디로 해도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이승만이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승만이를 사신으로 특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가 이제 그 특사가 됐어요. 여기 옆에 있는 게 홀버트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아주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버트 선교사가 이 선교사들한테 이승만이를 지금 특사로 내보내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미국 장관들, 뭐 국회의장들, 뭐 이런 사람들, 총장들 추천해가지고 이승만이를 미국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19사람의 추천서를 받았어요. 선교사들의. 예, 19사람들. 이렇게 해서 19명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루즈벨트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아주 좋을 때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동경이 지진 나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폐허가 됐는데, 그걸 미국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일본 동경을 복구를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을 때인데, 이거 갖다 줬는데도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때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는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도 추천받아서 그 워싱턴 대학에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3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여기서 배제학당밖에 안 나왔어도 그렇게 된 것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5년 7개월 동안 이 선교사들이 갖다 준 책이 한 300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배제학당에서도 공부했지만은 감옥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워싱턴에 들어갈 때 그냥 3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 가서 석사를 하고, 저 프린턴 가서 박사를 하고요. 이거 5년 동안에 3개를 다 한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이 가면 하나나 할뚝말뚝인데 그걸 5년 동안에 다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치 이게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이제 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 가서 고종 황제의 의사를 다 루즈벨트 전달하고, 선교사들의 추천대로 워싱턴에서 학사학위,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고, 프린턴 대학에서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때서 미국에서 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와서, 거기에 이제 5년 동안 졸업을 하고 와서 한국 와서 YMCA, 여기 종로이가에 있는 YMCA, 거기 총무로 있으면서 이 기독교 교육 이제 하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전국에 순회 집회를 하면서 33번을 집회를 했는데 참가 인원이 7,5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 이게 밝혀져 가지고 30만 불의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그때 30만 불이면 지금 30억,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1910년도인데 1910년도 경에 30만 불이 아주 무지무지 큰 돈이야, 이게 말이죠. 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127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때 10원 가주지었습니다. 10원. 예. 그러니까 127년 전에 교회 질 때 10원 가주지었는데, 그러니 그 30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거기 30만 불의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하와이로 떠나는데, 그때 하와이에서 우리 감리교회 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연애 회원으로 가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하와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하면서 학교도 재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와이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사이에 여기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1 운동. 예, 그 다음에 이게 3.1 운동 때 잘 보이시나? 네, 저 그때 군중들이 모였던 거고요. 예, 독립선언문 낭독한 거. 그게 이제 그때 그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독립선언문에는 이 나라 주인이 조선인이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한문 앞에서 그때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그 3.1 운동 하고 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본 놈들이 무차별로 막 와서 총으로 이제 사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게 이게 바로 교회에서 주도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15명이고 천도교인은 15명이고 불교인은 2명이고 천주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16명 중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가 9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가 200개 교회가 불을 타고 감리교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때 구속이 됐어요.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암감리교회인데 요거는 불타기 전에 제암감리교회예요. 이게 불타는 제암감리교회인데 여기다 사람을 다 집어넣고 불을 태웠어요. 일본 놈들이 거기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고선 불을 태워 죽인 데가 이제 그 바란 제암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화학당 출신들, 배제학당 출신들이 주도를 했다. 이제 그 유관순이도 이화학당 출신이었잖아요. 이 천안 매봉감리교회인데 이게 유관순 모교회입니다. 이거 타고 난 거 새로 지은 거를 여기 이제 온 거예요. 3.1절 후에 이렇게 이제 완전 나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3.1절 후에는 임시정부가 8군데가 생겼어요. 8군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는데 지금 8군데가 임시정부가 생겼다가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연해주의 임시정부.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거죠. 같은 3월 달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3월 달에 연해주에 그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연해주에. 그 다음에 연해주만 생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려 임시정부, 길림성, 그땐 지린이라고 그러는데 길림성, 거기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평양신안민국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예, 저기 선양도 임시정부가 있는데 아마 넘어가는 말인데, 예,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8개가 생겼었는데 8개를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일본 놈들이 아주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상해로 전부 다 통합을 해버리고 거기서 그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제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이동희가 연해주의 대표였던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장관들 임시정부에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관들 다 이제 명단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소련을 얻고 일본을 처부셔야 된다.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동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강요들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련도 일본한테 지고 청나라도 졌는데 우리가 소련 잡아가지고 그 일본하고 싸울래야 우리만 다치지
소용이 없다. 그냥 외교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해야지 우리가 무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안중근이가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윤봉기가 죽인 것 때문에 한국인이 수백 명이 죽고 한국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하고 싸우는 거는 무모한 짓이니까 이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이거 무력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국민만 죽고 다치니까 안 된다. 그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국무총리 그 이동일을 비롯해서 그때 거기 강로들이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18년도 1월 달에 이 공산주의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이동일을 비롯해서 한 25명이 참여한 거예요. 이게 한국 지도자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도 10월인데 그러니까 석 달.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석 달 만에 공산주의 포럼을 하는데 거기 한국인이 거기 25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소련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승만이가 그 공산주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주 공산주의가 굉장히 선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예요. 공산주의는 함께 일하고 함께 거두고 함께 나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그 참 아주 이론은 좋은데 실제는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살상 집단이고 거짓말 집단이고 선전선동에 아주 그 능한 집단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그 기독교 신앙이 베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아편으로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때 그 레닌이 2,700만을 죽였는데 다 거의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지식인하고 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건 노동자 농민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부자, 지식인, 교인들을 다 죽이는데 그 2,700만이 거의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승만은 절대 공산주의랑 같이 가면 안 된다. 협상도 안 된다. 이 공산주의는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 중에 제일 독한 바이러스가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걸 반대했는데 반대한다고 탄핵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승만이는 이제 하와이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3월 태평양 잡지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의 실체와 공산당의 부당함을 이제 알게 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공산주의 부당성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호감을 가졌으나 이 박사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 국제정세에 밝은 정치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고 더욱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승만이가 공산주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재산, 부자 재산을 빼서 나눠 갖는 거 이렇게 되면은 게으른 사람만 늘어나는 거다. 남의 재산을 빼서 나눠 갖기 시작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남의 뽀른 재산을 왜 빼서 나눠 갖느냐. 그래 이게 부당한 거고 자본주의를 없애자고 하는 거 그러면은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되는 거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지식인들을 죽이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종교를 혁파한다. 덕과 의가 타락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이가 그 재판 인 사우드아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이런 책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놨을 때 이때 언젠가면 41년도 6월 달에 출간했는데
이승만의 책을 보고 다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아니 미국한테 어떻게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 동경을 피해야 되는 걸 미국이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5개월 만에 12월 7일 날 이 진주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이 책을 보고서는 이게 무서운 진실이 담겨있다. 이건 펄벅 한 사람만 그걸 인정을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도 없는 청년이 뭐 얘기한 거다. 그 시시하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제 그렇게, 그 6개월 후에 일본의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비행기 350대가 떠가지고 이게 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비행기가 350대가 떠가지고 진주망을 폭격을 했는데 그냥 다 재가 된 거야. 거기 쑥대밭이 돼버려진 거죠. 그래서 거기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해군이 2,400명 있었는데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승만이가 저 젊은 청년인데 그 나라도 없는 청년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책이 아주 100만 원이 팔렸어요. 첫 번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렇게 6개월 만에 그대로 맞았으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승만이는 아주 미국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미국이 불리하게 됐잖아요, 여기 말이야.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메가더를 사용해야 된다. 메가더밖에 없다. 이 메가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평균 98.25. 그러니까 이 육군사관학교 이래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때 사단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공을 세워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 육군상학교 교장 최연소 사단장에 최연소 육군상학교 교장에다가 최연소 총참모장이 됐어요. 그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 있잖아요.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 그런데 그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됐는데 메가더는 대통령 안 된 게 바로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면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머리 하얀 건 메가더 할아버지고 옆에 있는 건 메가더 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교로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주지사가 된 사람이고 아버지는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승리해가지고 국무장관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총독도 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균 98.25 이게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연소 사단장 최연소 사단장이 되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고 최연소 참모총장이 되고 그래서 제대를 했었는데 37년도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역하고 5년 만에 온 국민들이 메가더만이 이걸 이길 수 있다. 메가더를 극동사령관 만들어야 된다. 막 진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이제 극동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미일 전쟁을 이제 맡아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62세에 극동사령관이 된 메가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보이시나요? 네, 저쪽에가 루즈벨트고 저기가 복판에가 처칠이고 여긴 장개석인데 장개석하고 셋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카이로 회담을 열어가지고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 이승만이가 아까 쓴 거 재판 인 사우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말미에 뭘 썼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 지금 미국이 불리하지만은 마지막엔 미국이 이긴다. 왜 그러냐?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일본은 태양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긴다. 그때는 우리 한국도 조선도 독립된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이 이긴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한국도 독립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한국 독립과 미국 승리하고는 이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독립을 해주자. 그걸 제안해가지고 카이로에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렇게 미국이 승리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카이로 회담과 조선 독립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표를 만들었어. 우표. 이게 이제 그 우표인데 그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이런 우표를 만들었어요. 44년도 11월 달에. 자, 이걸 만드니까 이 얘기를 듣고 불안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탈린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탈린은 이 아시아를 전체 다 공산화하고 저 구라파를 다 공산화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면 자기 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북아 책임자가 엘조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국무차관이면서 스탈린이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냥 이때까지는 소련하고 미국이 가까울 때예요. 이 독일하고 싸울 때도 소련하고 미국이 같이 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도 그 미국하고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소련도 거기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가 엘조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 독립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건 내 꿈이 다 깨지는 거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의논하다가 얄타 회담을 열어가지고 소련이 일본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고, 그래서 38선 이북으로는 소련이 관장한다고 그러다가 이 남한까지 공산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러시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시안이 뭐 구라판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공산화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꿈이 깨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얄타 회담을 열어서 얄타 회담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공산당이, 이 소련이 전체가 소련 가까운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얄타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1945년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얄타라는 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 나라는 한 가지지 이제. 거기서 이제 얄타 회담을 열어가지고 처칠하고 장개석인 빼고 스탈린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38선 이북으로 소련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저 동구라파를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불안하고 이제 아주 치열하게 싸우니까 소련이 참여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수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38선이 그때는 거진 겁니다. 얄타 회담에서 38선이 거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38선 미국 놈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 38선이 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8 이북은 소련이 관장하고 이 남은 미국이 관리하는 걸로 그때 이제 그 38선이 거지게 됐는데, 이게 얄타 회담. 엘조이스라는 사람이 뒤에 바로 스탈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미국 국무차관이면서 여기 동북아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탈린 심어놓은 간첩이었어요. 그때는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지금도 미국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건 더 많았어, 그땐 말이죠. 왜냐면 소련하고 미국 가까울 때니까. 그래서, 그 얄타 회담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 45년 3월 10일 날 도쿄한테 대폭격을 해가지고 이제 도쿄 가지고 그냥 제마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14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건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탄을 떨어져서 7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원래는 그 오키나와에 떨어져가다가 오키나와에는 그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키나와는 그 폭격하기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키나와 안 때리고 나가사키에 이제 그 원자탄을 투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는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일본 천황폐하가 항복하는 거고, 이게 이제 8.15 해방이 되고, 우린 그 덕분에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미국 때문에 해방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메가더 때문에 된 거죠. 우리 어제 그저께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지 73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메가더 이사장인데, 한미 메가더 이사장인데, 그래서 행사를 어제 거창하게 그저께 했어요.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섬들을 다 메워가지고 그 인천을 뉴욕의 맨하탄이 그게 섬도시잖아요. 예, 육지가 아니고. 그래서 인천도 그렇게 해서 거기다 메가더 공원도 만들고 메가더 병원도 만들고 이렇게 메가더 동상도 다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이 되자마자 이 소련 군대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해방되고 한 달 후에 들어왔는데 소련 군대는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남한에는 해방되자마자 8월 이틀 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에 진입해서 소련군인 김일성을 세워서 북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북한 정부를 벌써 수립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소련에서 공부한 박헌영을 시켜서 남로당을 조직하게 해서, 왜냐면 아주 남한까지 전부 다 공산화하려는 교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이제 사실 고려연방제지, 고려연방제는 공산화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려연방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이제 그 두 달 후에 10월 16일 날 들어오고, 김구는 더 늦게, 그 중국에서 여기 오는 거 가까운데도 그거 정리하고 오느라고 석 달 후에 11월 23일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서 문제가 된 게 김구가 왜 늦게 했나 이거 논쟁이 된 거죠. 네. 늦게 입국한 걸 가지고 논쟁이 된 거죠. 그 늦게 한 건 그래서 김구가 여기 상해에 있던 게 아니라 저 중경으로 갔어요. 왜 상해도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더 이제 안전한 데 간다고 저 중경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석 달 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그때 그 동유럽 국가들을 전부 다 공산화된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은 본질적으로 국제 문제, 우리가 이게 한반도 통일되는 건 일본도 안 좋아합니다. 중국도 안 좋아하려고. 왜 그러면 이 한국이 하나가 좀 하나가 뭉쳐지면은 이게 무서우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원치는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원치는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는 이 분단을 원한 적도 없었고 통일을 염원하지 않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45년 분단된 후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거 있다. 왜일까?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구조가 통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 여기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두 달 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들어오고, 여기 이 박사가 들어오자마자 박헌영이하고 여운영이가 이 사람들은 그 일주일만 바로 이제 남한에다 남로당을 조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누굴 만들면 이승만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승만이를 주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승만이도 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이승만이는 그때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온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승만이를 주석으로 만들어야 된다.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요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가 허락을 안 한 건 난 안 하겠다. 주석 안 한다. 왜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화 시켜서 한 거, 이게 다 이게 유명무실한 거니까 나는 거기 대표를 해도 주석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네, 웬만하면 다 수락할 텐데 수락을 안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하고는 공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천연두와 같다 그랬어요. 끔찍한 전염병인데 어떻게 그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서 아주 가장 나쁜 전염병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는 협상도 안 되고,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승만하고 메가더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공산주의자는 몰랐던 거 이게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여기 다 새빨간데 우리 조그맣게 이 남한만 파랗게 돼 있는데 저게 기적인 거예요. 저게 말이죠. 저건 이승만이가 아니면 저렇게 안 된 거예요. 다 전부 다 빨갛게 됐는데 저 남한만 저거 파랗게 돼 있잖아요. 저게 말이죠. 예. 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저기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 공산화 되는 건 왜 그런가 하면 미국도 고려연방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려연방제는 사실 공산화되는 길인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 안 된다. 고려연방제 만들면 공산화되는 길이다. 그걸 반대해가지고 이승만을 이북에서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승만이를.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소련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공산주의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만 이렇게 우리나라만 자유민주국가가 됐느냐? 이거는 바로 이제 정말 이승만 덕택인 것입니다. 박수가 나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선진한국, 이승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거룩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있는 나라, 통일한국 되어서 복음으로 북한에 자유를 주는 나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게 바로 이제 이승만의 비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승만은 아주 기독교 정신으로 뭉쳐진 사람. 원래 이제 그 교도소에서 한성감옥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말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개념이 다른 미소 양구 연방제. 그래서 이렇게 9월 20일 날 스탈린 지령 따라서 김일성 주석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에는 공산화하려는 정책 45년 10월 26일 날 28일 날 미소영 3국이 양국이 아니고 3국이에요. 3국이 논의 끝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한반도는 5년간 신타 통치 기간을 거쳐서 통일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부 다 반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소리냐? 왜 우리나라가 왜 그걸 할 수 없냐 말이지. 그런데 그 5년 동안 신타 통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다 남북한이 다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 반대하고 다 신탁 통치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소련에서 박헌영이를 불러가지고 이거 지지해라. 이게 바로 공산화 가는 길이니까, 연방제가 공산화 가는 길이니까 너희들은 지지해라. 그래서 3일 만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지지를 한 거예요. 우린 그 삼상이 한 신탁 통치를 지지한다. 그 여기 밑에 게 이제, 밑에 이게 이제 그 신탁 통치 삼상 결정을 우리는 절대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반대했다가 지지하고 이제 이승만 박사만 끝까지 이제 그걸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소련에서 주장하는 게 신탁 통치 반대한 사람들은 대의원으로 안 뽑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만 대의원을 뽑는 거지. 예, 고려연방제 대의원을 뽑는데 신탁 통치 반대한 사람들은 안 뽑고 신탁 통치 지지한 사람만 뽑는다.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만 뽑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그때서 이제 소련에 속내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고려연방제가 공산화되는 길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 이승만을 제외하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승만이 생각이 옳았다. 이게 고려연방제는 이건 공산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렇게 반대한 걸 그제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정에서 하지 중장이 여기 이제 따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 군정청에서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이 박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제 48년도 8월 10일 날 건국이 이제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제주도만 그 국회의원이 안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 제주도는 김달삼을 시켜가지고 저 이북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선거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거기 그 13개의 파출소 경찰서를 다 습격을 해가지고 순경 다 죽이고 순경 가족 다 죽이고 1650명을 죽인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노무현이가 이걸 의사잘 만든 겁니다. 예, 그 빨갱이 유격대가 순경 가족들 다 죽이고 순경 다 죽인 사건인데 이거를 노무현이가 문재인이 비서실장 때 그거를 의사절만 이거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사절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의사절 만들었는데 이 노무현이가 빨갱이에요. 빨갱이. 아주 새빨간 빨갱이. 아주 뼛속부터 빨갱이. 왜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이 아버지가 강진의 사람, 전라도 강진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창으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다 돌에 맞아 죽고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밤에 고깃배 타고 야밤도주 해가지고 봉화로 이사 간 거예요. 경상도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서 살았는데 바로 그 권양숙이 아버지도 죽창으로 동네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사돈이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노민을 시킨 거예요. 그때도 이회창이가 된 겁니다. 된 건데 부정선거를 해서 그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밝힌 사람이 누구면 유재화가 밝혔는데 유재화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회장이에요. 대표인데 그 박지원이하고 이해창이가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야 되니까 당신 이거 협조해달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광화문에 와서 이장 발표를 했어요. 그걸 공개를 했어요. 유재화가. 알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공개하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의문화로. 그 노회찬이 죽은 것처럼, 박원순이 죽은 것처럼, 박원순이가 그 사람이 자살할 사람 아니에요. 자기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겠지 않냐지 말이죠. 노회찬이가 팔짱에 떨어져 죽었는데 피도 한 방울 안 나왔어. 그건 죽인 거지 자살한 게 아니야, 이게 말이죠. 스님도 죽고, 노무현이도 죽었잖아요. 바위에 떨어져 죽었는데 피도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려놓으면은 더 거치장스러운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죽인 거지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도 유재화도 광화문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나는 그 김대중이하고 이해찬이하고 박지원이하고 와서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부정도 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를 국회에 가면 내가 이걸 진정하겠다, 얘기하겠다, 발표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바로 죽었어요. 유재화가요. 그래서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은 빨개라고 내가 동아일보에다가 16년도 4월 1일 날 내가 냈습니다. 아직 그 자료를 다 첫 번에는 내가 국민일보에 가지고 왔는데 국민일보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거 내면 우리 신문당 문 닫는다고. 그 동아일보 가지고 동아일보 또 안 내주는 거예요. 이 똑같이 이거 내면 우리 신문당 문 닫는다고. 그 신문사가 더 중요해? 나라가 더 중요하지 말이지.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언어를 좀 바꾸고 이 내용은 다 없애버리고 4가지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이 햇빛정책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걸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북의 핵을 규탄하는 거 그때 4.13 총선이 있었어요. 지난 4.15 총선 말 그 전이거든. 16년도니까 벌써 7년 전이잖아요. 그때 4.13 총선에서 이석기 같은 간첩이 국회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북의 2,500만 국민도 우리 국민인데 지금 그 사람 지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냥 다 탄광에 보내고 그냥 성경 가지고 다 죽이고 다 그러는 판이기 때문에 이북 국민의 인권법을 만들자. 유엔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4가지만 내고 다른 건 다 빼자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내라. 사실 내가 그거 내면서 돌에 맞아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유재화도 죽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국민을 깨운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내가 7년 전 4월 1일 날 동아일보에 냈는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23년에다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되실 수 없고 이런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 이승만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아주 굉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업적이 소련과 중국의 그늘에서 자유민주주의 만드는 거, 시장경제 만든 거, 아까도 나왔듯이 다 새빨간데 대한민국만 조그맣게 남아서 정말 그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됐는데 이건 이승만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리고 48년 15일 날 대한민국 건설하고 48년 12월 10일 날 유엔에 승인받은 거 이것도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6.25 사변 났을 때 유엔군이 온 게 이게 그때 우리가 유엔에서 허락을 안 받았으면은 유엔군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월 12일 날 유엔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 안 해주려고 소련에서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게 목에 무슨 병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될 건데 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여기서 밤에 철야하기도 하고 거기 갔던 사람 4명 장면이랑 4명이 갔는데 그 사람도 밤에 철야하기도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가지고 유엔에서 우리가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 방송사 설립하고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 설립하고 YMCA 활동 장려 및 성탄절을 공휴일로 만들고 식목일도 만들고 의무교육 만들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2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만들어가지고 다 의무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예, 일정 때 저도 일정 때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요. 다녔는데 제 이름은 나리다 죽게예요. 예, 그때는 성도 다 갈고 이름도 다 갈고 그랬었어요. 야, 그랬는데 우리가 처녀들은 다 정신대 뽑아가고 총각은 전부 다 정령 뽑아가고 우리 어머니 14살에 결혼했다는데 그 왜 그렇게 일찍 했나 했더니 시집가 막 여자들 데려가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일찍 결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50년도 3월 10일 날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대개 다 전부 다 일본 사람 땅이고 서울 사람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전부 다 농지개혁을 해서 전부 다 그 사람 소작하는 사람들이 다 임자가 되게 그러니까 3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니까 3분의 1씩만 내면은 본인 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농사진 반 50%를 주는 건데 50%도 안 주고 30%만 내면 3년을 내면은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가 예, 그 대단한 거죠. 이 이북에서는 싹 빼서 저들이 갖잖아요, 전부 다. 근데 여기 이남에서는 이걸 뺏어서 소작하는 사람이 다 줬어요. 예, 30%씩만 3년 내면은 자기 땅이 되도록. 이게 농지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6.25 때 유엔군 불러가지고 공산화 막은 거, 이게 정말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뭐 있어요? 다시 올라갔구나.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원조 반공 보석방 네. 한미동맹 이게 한미동맹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930회를 침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 침공을 당한 거예요. 5년에 한 번꼴. 예. 503년 동안 청나라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으니까 명나라 503년도. 예, 그렇게 남의 나라에 항상 침공을 당하고 살았는데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거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아니면 벌써 공산주의자들이 벌써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이 왜 났는지 아십니까? 이게 49년도 6월 30일 미군 철수하니까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올라움이 왜 망했느냐? 통합적 맞고 미군 물러가니까 올라움이 망한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잘 살아. 우리 60불 때 비군, 이 필리핀은 800불이었습니다. 지금 장충체육관을 그 필리핀에서 우리 지어준 거예요. 우린 그 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얼마나 못 살아요. 거기 지금 선생님들 봉급이 1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망했는데 이유가 뭐냐? 91년도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양키 고음을 부르짖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가지고 91년도 미군 철수하라니까 딴 나라 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예. 탈레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망한 것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그냥 그 탈레반 사람들이 그냥 총 가지고 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그 기름 많이 나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지금 그렇게 거지나라가 됐어요? 차베스가 대통령 되면서 반미 정책을 써가지고 미군 다 물리치고 미국 반대하니까 그 나라가 그냥 싹 망하고 마른 거예요. 이렇게 베네수엘라, 예,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 미군을 가까이 하면 복 받고 미군 멀리 하면 다 못 사는 거예요. 이북이 이남보다 해방될 때 3배 더 잘 살았어요. 왜 그러냐? 이북에다 일본 사람이 6억 불을 더 투자하고 거기는 29억 불을 투자하고 이남은 23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북은 이남보다도 다 잘 살고 교회가 거긴 3,200개고 이남은 1,050개 했었어요. 거긴 150불이고 여기는 50불이고 거긴 전기가 2,60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고 공업 발달이 거긴 90%고 이남은 10%였었어요. 그런데 이북이 우리보다 지만 50배 이상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긴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고 여기는 이승만 통해서 자유민주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바로 미국 때문에 잘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군도 물러가라고 그러는 건 이건 다 빨갱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빨갱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미동맹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 이게 말이죠. 한미동맹 이것도 다 이승만 박사가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죠. 돌림. 네네. 이거는 지금 제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로 좀 하고 말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이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부정선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병옥 박사가 미국 가서 병원에서 죽었어요.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병원에서 죽었어요. 걔는 이승만 박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할 사람이. 근데 자기 혼자 나오는데 무슨 부정선거래요. 근데 이기붕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참 대통령 나이가 많으니까 대통령 죽으면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떨구려고 그 이기붕이가 조작을 해가지고 추인기를 시켜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 혼자 나오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하냐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걸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승만이가 부정선거했다고 3.15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게 사람들 주장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라 민족밖에 모르는 그런 고마운 분인데 우리는 그분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촉촉하게 바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길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이다 그랬어요. 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은 이승만이다. 예, 이순신보다도 큰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5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김동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리버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승만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이 역사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자손들에게 정말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네네. 네,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네, 저기 세웠어요. 지금. 기념관도 네, 세웠는데.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하여튼 뭐 애국적인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사례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청하면 오시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참 정신부장을 위해서 어르신의 강의를 드려야 될 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